자, 이번 시간에는 등나무를 그려보도록 하죠. 잎사귀를 채색을 이용해서 잎사귀를 표현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잎사귀의 색깔을 하게 되면 녹색 계통이죠. 청색, 녹색 계통. 그래서 밝은 연두색을 붓에 전체적으로 묻힌 다음에 붓끝에 지금 녹물을 찍었어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화면을 봐서 중심이 될 만한 부분을 먼저 붓을 대기 시작했어요. 잎사귀를 그리는 거죠. 처음 그려지는 잎사귀는 아무래도 좀 강조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녹물을 좀 많이 섞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심 부위에서 좀 벗어나면 잎사귀도 조금 엷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녹색 기운을 많이 띄고 있죠. 처음에 붓을 댄 잎사귀들은 먹색 기운을 많이 띄는데 점차 애각으로 나오면서 녹색 계열의 색깔이 눈에 강하게 띄기 시작합니다. 좀 엷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가끔은 연두빛 녹색 계열만 가지고 잎사귀 처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싱겁게 느껴지기도 해서 조금 갈색이라든가 붉은 기운이 조금 도는 그런 잎사귀를 갖다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물론 갈색이나 붉은 기운을 먼저 붓에 찍고 한쪽으로 짙은 먹을 갖다 찍어서 표현하면은 잎사귀 자체의 어떤 입체감 이런 것이 표현되어 나오죠. 자, 마치 아카시아 잎 같은 그런 모양새. 양쪽으로 조그마한 잎새들이 총총이 나 있죠. 전체적인 화면의 흐름을 봐가면서 잎사귀의 구도를 봐가면서 여기저기 눈치를 봐가면서 잎사귀를 그려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비교적 엷은 그런 잎사귀들을 처리하게 되었어요. 아직 줄기를 갖다 그려 넣지는 않고 있어요. 잎사귀를 먼저 그린 다음에 나중에 줄기를 뻗을 생각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뭐 꽃을 먼저 그리는 사람도 있고 잎사귀를 먼저 그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화면의 중심을 잡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서 각자 나름의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꽃을 먼저 그리기보다는 잎사귀를 먼저 그릴 때 화면의 구도, 흐름 이런 것을 잡기가 좀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잎사귀를 먼저 그리는 편입니다. 물론 꽃을 먼저 자리 잡아놓고 잎사귀를 그릴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역시 잎사귀로다가 흐름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을 그려놓는 것이 무난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잎새를 갖다 그리면서 잎새가 서로 포개질 수가 있겠어요. 중첩되어 나오는 표현, 중첩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겠죠. 짙은 이파리 주변으로 가서 엷은 이파리를 갖다가 막 그려 넣어주니까 그림의 잎사귀의 깊이 같은 것이 좀 효과적으로 지금 표현되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열심히 잎사귀를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꽃은 보랏빛, 물론 붓끝엔 좀 짙은 색깔을 찍어야 되겠죠. 흰색을 먼저 찍은 다음에 붓에다가 그 다음에 짙은 보라색을 붓끝에 찍는 거예요. 그래야지 꽃송이 자체 하나하나의 입체감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짙고 엷고 그런 농담이 역시 필요하죠. 감정 변화를 위해서, 입체감 표현을 위해서.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이, 나비의 날갯짓을 보듯이 그렇게 움필하면 좋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가벼운 마음으로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나비의 날갯짓 하나 둘 가볍게 가벼운 나비의 날갯짓을 연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꽃잎을 그려줍니다. 역시 꽃을 매달 수 있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엉뚱한 자리에 꽃을 그릴 수는 없고, 역시 잎사귀의 흐름을 봐서 그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꽃을 그리는 것이 좋겠어요. 화면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 화면이 반절이에요. 반절짜리 화면. 화선지 전지의 반절짜리, 절반 자른 거. 그러다 보니까 꽃도 여러 송이 매달게 되네요. 왼쪽으로 와서 꽃을 마저 그려주고, 왼쪽 편은 좀 윤곽, 외곽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 쏠리죠. 그래서 꽃잎의 색깔도 좀 엷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관심의 깊이에 따라서 색깔이 짙고 엷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이미 저 위치쯤 돼서는 관심 밖으로 어느 정도 밀려나 있기 때문에 색깔도 좀 엷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동네가 좀 중심 동네이죠.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네.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동네에 와서는 먹도 진하게, 색깔도 진하게, 사물을 명료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 벗어나 있으니까 꽃잎의 색깔을 좀 엷게 처리하고 있어요. 엷게. 다 똑같이 지나면은 입체감이 안 나죠. 짙고 엷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근, 가깝고 멀고 이런 표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화면 상단으로 다 10개 꽃선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꽉 채우고 있어요.
화면이 조금씩 충실해지고 있죠. 완성도를 향해서 조금씩 충실해지고 있어요. 아직도 꽃이 좀 미흡한 듯해서 꽃송이를 더 그려 넣어주고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을 연상시키듯이 움필하는 거예요. 움필은 항상 좀 경쾌하게, 묵화는 그린다고 하는 표현보다도 친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죠. 묵화는 친다. 묵화를 그린다 그러지 않고 묵화를 친다 그러죠. 친다고 했을 때는 그 경쾌한 어떤 움필, 붓터치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데, 그래서 역시 묵화를 친다고 할 때는 그림이 경쾌하게 좀 속도감 있게 움필을 해야지 묵화의 제멋을 갖다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절반을 나눠 놓고 봤을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려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어요. 자, 왼쪽으로 와서 꽃송이를 좀 더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 동네이기 때문에 꽃 색깔을 좀 엷게 했어요. 엷게, 짙지 않게 엷게 처리하고 있어요. 좀 관심도에서 많이 멀어져 있으니까. 자, 꽃술을 짙은 보라를 찍어서 꽃술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점을 2개씩 찍어서 표현해 주죠. 짙은 보라색 점을 탁탁탁탁 2점씩 찍어서 꽃송이를 표현해 줍니다. 꽃술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짙은 꽃술이 찍히니까 꽃이 좀 생기가 돌죠. 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꽃망울, 꽃이 벌어지기 전에 꽃망울이 되겠어요. 꽃망울이 꽃송이 끝부분에 주렁주렁 좀 매달려 있습니다. 그 꽃망울을 표현해 주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리듬감을 가지고 꽃망울을 표현해 줍니다. 자, 줄기긋기 등나무 넝쿨 그리고 있습니다. 활달하게 자유롭게 경직되어 보이지 않게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있게 운필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중목 정도로다 줄기 넝쿨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때때로 짙은 녹목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 말이죠. 자, 가볍게 자유롭게 운필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강직한 느낌 주게 주저함이 없이 운필을 하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운필하려면 운필 연습, 그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숙달된 상태로 해야지 주저함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역시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화는 되풀이해서 그리는 거, 반복해서 그리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되풀이해서 그리고 또 그리고 그래야 붓이 자연스럽게 어떤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필해 나갈 수 있죠. 자, 계속 꼭지라든가 줄기 이런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당연히 넝쿨 줄기를 그릴 때 좌우, 위, 아래 이런 거 위치를 봐가면서 흐름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흐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사물과 사물 사이, 꽃과 꽃 사이 이런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줄기예요. 넝쿨이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연결시켜서 움필해 줄 수 있도록 줄기를 그려 넣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꽃송이의 꽃술을 꼭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줄기, 꼭지 이런 표현. 각도를 달리해서 조금 카메라를 좀 비춰봤어요. 그림을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뭔가 그림이 들떠 보이고 좀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손을 봐주기 위해서 아주 얇은 단무, 군청과 먹을 섞은 그 얇은 색깔, 얇은 군청, 얇은 먹물 그걸 이용해서 불필요하게 드러난 여백, 비백, 빈틈 이런 것들을 갖다 꾹꾹 부드럽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림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보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어 보이는 비백을 갖다가 얇은 먹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뒷마무리 작업 중에 그러니까 그래야 그림이 윤택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얇은 색깔을 눌러주고 있죠. 빈틈들을 틈새를 메워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틈새가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틈새가 있고 한데 지금 눌러주는 것은 불필요한 틈새를 눌러주는 거예요. 꽃송이의 꼭지들 갖다 표현해 주느라고. 줄기 마른 다음에 약간의 농목으로다가 가볍게 줄기를 뭐라고 할까요? 개치를 해준다고 할까? 위에 더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 자체에 감정 변화가 있고 입체감이 생길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에는
이 꽃이 대체로 마른 후에는 흰색으로다가 꽃을 역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꽃을. 아까 짙은 보라로다 꽃을 찍어줬는데 이번엔 그 꽃을 그 대체로 윗부분에다가 흰색으로다가 점을 톡톡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밝은 그런 꽃송이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흰색을 이용해서 꽃송이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밝은 느낌 들게, 경쾌한 느낌이 들게 말이죠. 역시 흰색으로 뒷마무리하고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나무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연습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하시는 거 그거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자, 흰색 물감으로 튀겨서 뭐라고 할까요? 튀겨서 흰색을 좀 뿌려준다고 할까요? 예. 좀 더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예. 꽃의 그 경쾌한 느낌.